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국방 발전 전람회 연설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시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이제는 공공연히 한국을 1순위 주적이라 규정한 것이죠. 얼마 전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마치 방금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했고 한국에도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건 시기가 좀 지났지만 조만간에 북한이 김정은이 왜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했는지 그 안에 있는 본심이 뭔지 다루어 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전쟁 준비단은 아니고 쫄리고 후달리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내부적인 문제이죠.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북한은 한국과 관련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BBC 코리아가 샌드 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북한 영상에는 머리를 민 채 회색빛 제수복을 입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등장하는데 이 소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도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 단련대로 보내고 처벌 역시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않는데 전례 없이 처벌을 강화한 것이죠.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일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처벌이기도 합니다. 20대 탈북민 김소영 씨는 북한에서 남조선은 우리보다 못 산다고 배우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북한 당국이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 역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지만 처벌 때문에 대놓고 볼 수는 없었다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젊은 장마당 세대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란 2020년 12월에 발표된 법률로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유포한 자를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법이죠.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공개 당시 북한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인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늘상 그렇듯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문화를 막기 위한 법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는 학교 교과서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북한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교과목에서 심지어 수학에서도 한국의 실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교과목에 걸쳐서 대남 관련 학습 단원이 있을 정도이죠. 예를 들어 소학교 1학년 국어 과목에서는 동시와 동요의 형식으로 한국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가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경애하는 대원수님 높은 뜯어린 곱고 고운 비단에다 휜쌀이래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놈들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무들에게 실어 간대요. 소학교 2학년에서는 공산주의 도덕과 국어 과목의 일부 단원에서 남북 문제와 상관되는 학습 단원을 가르치는데 특히 공산주의 도덕에서는 남녘의 내 동무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불쌍한 동무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게 만드는 한편 북한의 어린이들은 김일성 덕분에 행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녘의 내 동무는 북한의 8살 소녀 영미가 자신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질 높은 공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하지만 뉴스를 통해 남한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국어를 하는 신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 아파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남녘의 내 동무에서 영미의 아버지는 영미에게 남녘 땅은 미국 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 잘 사는 놈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알려주는데 영미는 위대한 원수님의 사랑 속에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 선물을 받아 안으며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장르가 판타지 소설인가 보네요. 중학교 교과 과정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한문과 영어, 수학에서도 한국과 관련하여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예문으로 등장하죠. 불쌍한 남한 동포가 미군에게 밥 한 공기를 얻어왔고 우리가 100공기를 주었다. 총 몇 공기인가 같은 문제들인데 우리로 치자면 수학 시간에 김정은이 피자 6판을 먹었는데 3판이 남았다. 전체의
몇 퍼센트를 먹은 것일까가 문제로 나오는 것이죠. 많이도 먹었네요. 사용되는 예문들은 하나같이 남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국어를 하여 병든 부모 대신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참상은 남한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참고로 예시로 든 교과 내용은 최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바뀐 내용들도 있겠지만, 한국처럼 교과 과정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흐름상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뉴스나 북한 관영 언론과 선전 일꾼들을 통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매우 가난하고 열등하게 묘사합니다.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살주세요라는 간판을 맨 소녀가 서 있다고 가르치거나, 한국을 미지의 식민지 통치로 기아와 빈곤이 휩쓰는 인간 생지옥이라 묘사하는가 하면, 서울엔 깡통찬 소년들이 미군 구두를 닦아주고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말하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교묘하게 가져가 선동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화면을 따서 봐라, 한국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다라고 내보내는데, 재밌는 점은 광화문 시위 장면에서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건물들을 지우거나 뿌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박근혜 탄핵 당시 혼란상을 보여주려고 보도하다가 진짜로 탄핵이 이루어지자 남조선은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모두 지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증오도 가르칩니다. 다만 증오의 대상은 대부분 한국이 아닌 미국이죠. 한국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미지로 미국은 한민족이었던 한국을 불쌍하게 만든 증오의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학습이야 잘못 알고 있었구나가 되면 바로 고쳐지지만 증오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을 낮추고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라는 사상을 심어줘야 북한을 높이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북한의 일차원적 세뇌 교육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 학교와 뉴스에서는 남한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이들이 국어를 할 정도라고 했는데, 막상 장마당에서 접한 한국 화장품과 옷, 밥솥은 북한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한 데다 한국 드라마는 세련되고 재밌기까지 하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산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라도 장마당으로 들어오는 한국 프로그램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북한은 사상교육의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12년형을 내리고 한국을 제2적대국이라 말한 것도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부자 나라이고 남한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같은 나라이며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못 사는 나라인 것을 안되다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젊은 애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까지 사라져가는데 한국이 잘 산다, 이건 단순히 옆 나라가 잘 산다를 넘어 우리에게 거짓말을 쳤다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은 김씨가 때문이다로까지 번질 수 있는, 즉 체제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과감히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이라 선언했죠. 이제 북한은 남한이 일본이나 미국처럼 다른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더 배가 아픈 법이죠.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해버리면 남한에 대한 환상이나 부러움이 줄어들고 체제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인데, 글쎄요. 규제는 강화하겠지만 이게 될까 싶네요. 드론도 못 막는데 말이죠. 앞으로 북한은 관영 언론과 선전 일꾼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참담한 수준의 한국인이 등장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괴롭히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죠. 지들이 악역이면서 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유지를 위해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기에 역사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은 현재도 고구려를 찬양하고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라를 다른 민족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죠. 장마당 세대가 새로운 교육 방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사상교육과 대남 선전에도 많은 변화가 따를 듯하네요. 북한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